광주 개인택시 신문의 박상철 기자입니다. 제5차 이사의 주요 내용과 업계 현안을 가지고 조합 이사 한 분과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조합 이사들의 반론 요청이 들어와 본 신문에서 협의하에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본인 소개와 조합원들에게 인사를 해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5차 이사의 주 업무 보고 사항 중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 있는데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이 회의 자료를 제가 넣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합 관련 소송이 이 재작년부터 시행돼가지고, 아유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이사님도 우리 조합원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합 관련 소송은 국승두 이사장의 불시임과 관련해서 국승두 이사장이 조합에다 이사장 취임 복권을 위한 재판을 한 것이 있고요. 두 번째로 감사 지휘 확인 청구서 하지만 작년 7월 22일 날 직권으로 당선 무효한 김성령 감사의 소송 비용이 확정돼 가지고 도착한 것으로 지금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생각보다 지금 하나만 더 왔고 또 한 가지가 더 들어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합 관련 소송 중에서 가장 큰 것은 국승두 이사장이 본인의 불신임에 대해서 결의사항 무효 확인 소송을 해가지고 가처분 소송과 무효 확인 소송 동시에 진행을 해가지고 소송된 비용이 조합에다 청구할 비용이 약 1,300여만 원 정도 1,300여만 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 금액이 있고, 참고로 덧붙여서 이 말씀 드리고자 드린다면은 이 정관을 조합 이사장이 정관을 위반해서 정관에 의해서 조직적 결의를 했던 사항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을 해서 너무 과하지 않느냐라는 뜻으로 확대해서 복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소송 비용이 약 1,300만 원 정도 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김성령 감사 지휘 확인 청구의 소송은 국승두 이사장이 정기대의원 34차 정기대의원대에서 선출된 감사를 정관에 없이 당선 무효를 시키는 사건이에요. 그것을 불만 있으면 법으로 해와라 하니까 김성령 감사가 법으로 가서 확정 판결을 받아온 것입니다. 그 소송 비용이 1차적으로 470만 원 정도가 있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소송이 총 4개로 알고 있고, 그 중에서 3개는 확정이 됐고 이겼고 하나는 지금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까지 끝난다라면은 소송 비용은 상당한 금액이 더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구분해서 말씀드리자면은 국승두 이사장은 정관에 의한 잘못을 했지만 법원에서 승소를 해서 온 것이고, 김성령 감사는 정관에 없는 것을 이사장이 행해가지고 조합의 자산에 손실을 끼친 것이다. 이렇게 압축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5차 이사회의 제1호, 제2호, 제3호 안건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감사 등기와 감사 지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근데 거기에서도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같이 말씀드릴게요. 네. 먼저 그 1호 안건은 사업계획서입니다. 2022년도 사업계획서 안건. 네. 이 건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내용이 없어서 원하는 의결됐고요. 다만 지적사항이 한 가지 있었다면 제가 지적한 내용이니까 이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35차 정기 대의원 총회를 개최할 일사분기에 개최한 걸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내용 중에서 조합 제18대 감사 선출의 건이 있었습니다. 조합 18대 감사 선출에 관한 건은 2년 임기의 감사가 작년 7월 22일 날 선출됐기 때문에 그분들의 17대 감사 임기는 7월까지다. 이렇게 놓고 본다라면은 감사 선출에 대해서는 2, 4분기나 3, 4분기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지적을 함으로써 원안 통과를 내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정된 것에 대해서는 본인들의 그 집행부에서 주장을 한 내용이 있는데, 수정이 됐든 안 됐든 분명한 것은
작년 7월 22일 날 34차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선출된 간사들의 임기는 2년이 맞다는 겁니다. 2년 임기에 간사를 선출했기 때문에 내년도 7월 중에 2년 임기의 간사를 새롭게 선출해야 된다는 것은 결론적인 겁니다. 이후 한 건은 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에 관한 건이고요. 작년에 비교했을 때 큰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안 통과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회계년도 결산감사 일정 승인에 관한 건에서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감사 일정 승인에 관한 건은 우리 예산에는 전체적으로 조합의 회계감사 일정을 전반기 하반기로 2회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고 총 16일을 정해놨습니다.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10일로 단축을 시켜서 충분하게 전반기 감사를 안 했으니까 결산감사로 가는 거니까 충분하게 달라고 했음에도 뭐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뭐 이사님들이 해가지고 단축하자 7일로 단축하자 전반기 감사도 8일인데 이래서 그런 주장도 있어가지고 아주 좀 잘못된 좀 발의안을 내고 그래가지고 결론은 국sun구 집행부가 제시한 10일 정도 감사를 하기로 했다. 다른 점이 있다라면은 국sun구 이사장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와가지고 지위가 복권됐는데 김성용 감사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이행하지 않고 감사 직권을 등기를 이행하지 않고 끝까지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임기를 4일필 미루면서 배제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좀 안타깝다. 이후에 감사가 법원의 판결문을 가지고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김성용 감사의 몫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감사 등기와 관련해서 아까 마지막 질문이 있었는데 조합에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로 법원의 판결문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법원의 판결문을 국sun구 집행부가 본인이 잘못해서 한 것을 법원에서 이행하라고 했으면 대의원 총회 열어서 이 부분이 결의상에 잘못됐으니까 하겠습니다라고 해야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지난 제34차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감사 선출할 때 3등 김인수 감사를 등기하시오라고 대의원들이 요구를 안 했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결의사항도 없기 때문에 결의사항을 번복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잘못이 노출되니까 대의원 총회를 열지도 않고 법원 판결도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로서 김성령 감사에게는 지위를 인정한다. 해놓고 이번 회의에서는 또 등기감사니까 등기감사를 자리에 앉혀놔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옵니다. 등기감사가 아니라 법원의 판결을 무시했다라면 국sun구 이사장도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지. 본인은 판결문으로서 복귀하고 김성용 감사는 판결문 왔음에도 불구하고 배제한다?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에요. 이게 내로남불이에요. 그렇게 하시고 카카오 TV로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한테는 메시지가 안 왔어요. 일부 불편한 조합원이나 이사님들한테는 메시지가 안 왔는데 이번에 무슨 이사들이 카카오 TV를 반대해서 부결됐다고 그래서 상당히 이사들이 비난받을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저희들이 8월 중에 카카오 TV로 대책회의를 하자고 제가 이사들 명단 불러드릴게요. 정한보, 조창진, 손종신, 이노길, 고용수, 장대훈 이사 6명 하고 김성용, 정순택 감사 8명이서 카카오 TV로 대책회의를 개최해달라고 국sun구 이사장한테 서면으로 요청을 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내가 기억이 잘 나는데 8월 20일인가 8월 중에 아무튼 8월 중에 그랬어요. 그 전날 하루 전 요청하기 하루 전날 청단에 그 매운탕 집에서 우리 그 이사님들이 그렇게 만났어요. 감사님들하고 포함해서 만나가지고 조합에서 국sun구 이사장이 카카오 TV로 대책회의를 전혀 안 하고 나몰라라고 방관하고 오기만 쓰고 이사회를 안 연다 국면 말중에 안 연다 하니까 우리라도 회의 소집 요청서를 넣자 해가지고 서명을 받아서 총 8분이서 감사 2분 포함해가지고 총회 소집 요청서를 넣으러 왔어요. 넣으러 왔는데 이사회 의결 이사회 소집 요청서를 내려왔는데 접수를 안 받아. 이런 개판이 어디가 있어? 직원들이 접수를 안 받아. 직원들이 그 상황에서도 언쟁이 가고 오가고 했어요. 국sun구 이사장이 받지 말아가는 거야 이거. 결국은 조연한 상무가 마지막에 이 서류를 이사회 소집 의결서 서류를 받았어요. 받아서 우리가 돌아왔는데 단 한 채도 이사회를 안 열었어요.
이사회를 열지 않고 예산서 할 때 되니까 예산 확정한다고 이번에 회의 연 겁니다. 8개월 동안 회의 안 열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카카오 TV로 조합원을 제재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사들은 그런 권한 없습니다. 이사들이 그런 권한이 왜 없냐? 첫 번째로 이사들이 그런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 이사들이 카카오 TV에 가입하는 이사들이 있다면 어떻게 제재를 하겠다는 의견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카카오 TV에 가입한 조합원들은 저희들이 제재를 하겠습니다. 조합원에서 제명시키겠습니다. 징계를 하겠습니다. 자격정지를 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입하지 말아주십시오라는 의견을 이사회에서 해줘야 돼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 무작정 의견할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가 우리가 그에 상응하는 대책을 내놓을 테니까 조합원님들은 좀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기다리라고 하면은 생존권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돈 벌러 나온 사람들이 이것저것 하고 나서 돈을 못 벌고 법인 택시적으로 다 가버린다라면 우리 시장만 뺏기는 꼴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그 두 가지를 내놔야 됩니다. 자, 그럼 정관을 살펴봅시다. 정관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조합원의 의무가 있고 조합원을 제재할 수 있는 권리가 이 정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읽어드릴게. 조합원의 의무 중에서 10조 1항에 보게 되면은 조합원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항에 정관 및 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돼요. 준수하여야 될 의무가 조합원에게 있고, 두 번째로 조합원을 제재하자는 이와 같은 결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조합원들을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은 어디겠냐? 제12조 조합원의 제재 내용을 보게 되면 자 보십시오. 제12조 본 조합원이 정관 또는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조합원의 사업에 대한 제재는 대의원총회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사회가 어디 권한이 있어요? 이사회 권한 없어요. 설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사회 결의를 했다고 합시다. 다른 지역에서 정관에 의해서 조합원을 제재해도 법률적인 판단을 했을 때 사업조합의 어떤 그 구성이 어떤 독점권을 행사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봤을 때 제명이라든가 이런 것은 너무 과하다라고 해서 다 복권되고 있어요.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다 지고 있어요. 조합집행부가. 그런데 조합 정관을 위반해서 이사들에게 이것을 결의를 해주라고 하면은 이사들이 그걸 어떻게 동의할 수 있겠어요? 이사장이 조합 정관 수십 차례 위반한 것은 내버려두고 방치하고 있는데 이것까지도 조합 이사들한테 이제 끌고 들어가고 조합 이사들한테 덮대기 씌우려고? 그럼 못하지. 이거 하자갈 때 최소한 조합 이사장은 카카오 TV에 대해서 가입하지 말아달라. 가입하면 제재하겠다. 이사회에서 결의 정도는 있어야 돼. 최소한. 또는 지금 뭐 독선적으로 리본 콜택시를 이야기했는데 리본 택시 한다고 했는데 이사회 결의 안 얻은 거예요. 내가 이번 이사회 때 질문했습니다. 국승도 이사장이 지난번 리본 택시를 극구 반대를 했을 때 이유가 뭐였냐? 법인택시 조합 정등광 이사장님이 가족이 카카오 TV를 하고 있고, 그리고 조합 정등광 이사장의 가족이 하고 있다 보니까 법인택시 조합의 이사장이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TF팀이 오면 뭐하고 부이사장이 오면 뭐하냐, 그런 직인이 없기 때문에 안 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카카오 리본 택시를 가입하라고 조합원들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해서 이번 이사회에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 법인택시 조합 이사장이 보낸 정식 공문이 있느냐, 계약서가 있느냐, 서류를 제출해달라 했어요. 그것도 없이 했답니다. 그건 아직 없어요. 이런 것이 정관을 위반한 거예요. 늦더라도 정관을 지켜가면서. 급하면은 긴급 이사회 이사님들이 도망갔습니까? 부르면 다 옵니다. 이사회가 고집부리고 금년 말까지 이사회 안 열어보려고 오기 쓰고 있다가 4월 말 이후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카카오 TV로 가입 조합원은 우리 조합원이 아니다가 아니라 조합원입니다. 현재 그 조합원을 제재를 하고 할 때는 최소한의 제재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첫 번째로 이사들의 결의로서 이사의 결의사항 위반이 나와야 됩니다. 결의한 게 없는데 무슨 제재를 해요? 두 번째로 그냥 결의가 아니라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해 줌으로써 그 구성원들, 우리 조합원님들이 기다려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미진했을 때
가만히 더 잡을 수도 없고 말릴 수도 없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지금 그 국승두 이사장이 나한테는 안 보냈어요. 일부 이사들 반대하는 이사들한테 안 보내는데, 그런 그 불쌍스러운 그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이사들을 무시하고 모욕하고 있는데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게 내로남불이에요. 본인이 정관 위반 수없이 해놓고 이제 이사들까지 정관 위반으로 덤태기로 끌고 갖고 벼락 맞으려고, 만약에 결해가지고 문제 생겨가지고 법원에 접근받아가지고 소송되고 또 방금처럼 수천만 원 발생하면은 누가 책임져요? 이사들이 책임져야 결의를 준 이사들이. 그건 못해요. 이런 결의를 해놓고 나서 행정을 집행하는 이사장의 권한이지, 말도 안 되게 오기 쓰기가 무슨 회의 끝나고 나서 회의비 남았으니까 수련회 가자, 단합대 가자 이런 식으로 이사들 또 같이 장난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네, 제5안건 조합 직원 채용 공고 승인의 건이 부결되었는데 이유가 뭔가요? 그리고 조합의 직원 대기 발령이 있었다고 하는데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원 채용 신입사원 하면 됩니다. 예산 그런 거 주장 안 받습니다. 지금 현재 조현한 상무가 작년 김기환 상무가 퇴임한 이후로 상무로 승진을 하고 총무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총무부장이 자격이 미달했을 때, 총무과장이 총무부장으로 승진할 수 있는 자격이 미달했을 때는 그 미달된 만큼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서 그때 경력직 직원을 채용했으면 저희들이 동의를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네, 그런데 사전에 뭐라고 해버리냐 그러면은 지금 저 두 번째 신문이 나왔는데 대기 발령이 있어 버렸어요. 그게 내가 그냥 답답하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봤어. 당사자한테 물어보기가 좀 부끄러우니까 수치심 있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뭔 그 보수교육 일정표를 잘못해가지고 수정하게 된 그런 혼란을 일으켜서 대기 발령을 조치를 했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제가. 근데 그걸로 대기 발령을 했다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 일정표는요, 직원이 작성을 하고 상무, 이사장이 결제를 한 일정표를 복사해서 조합원들에게 보냈을 거 아닙니까? 책임 소지가 분명히 있어요. 직원이 잘못했으면 결제 과정에서 지적을 하고 발표해야지 그걸 가지고 대기 발령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건 말도 안 되고, 이번 이사회 보니까 먼저 절대로 진급 안 시킨다고 선언해버렸어요, 이사장이. 이런 영무가 어디가 있어? 이런 업무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런 과정에서 뭐 나이가 젊다, 경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제가 좀 확인해봤어요. 확인해봤더니 이사회에서도 답변을 했지만은 총무부장으로서의 자격은 충분합니다. 현재 박영희 총무과장이 총무부장으로서의 자격은 충분한데 감정적으로 뭔가 이사장하고 좀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까쯤에. 근데 그것도 내가 봤을 때 별로 설득력이 약해요.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사장이 총무부장을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사님들의 생각이 각기 다릅니다. 우리는 정보가 없어서 모르는데 다른 이사님들은 특정인을 지정을 해놓고 선거용으로 총무부장을 채용을 해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 금년 선거가 있으니까 간사로 총무부장이 들어가야 되니까 내 사람을 심어놓겠다 하는 의중이 있다 해서 오히려 집행부 쪽에 좀 친했던 이사님과 반대한 이사님이 계세요. 결론은 그겁니다. 그래서 직원의 총무부장은 일치된 이사님들의 의견은 그래도 내부 직원으로 승진해서 가야 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그래서 그 다수된 의견이 5안건을 부결시키는 결과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이사입니다. 이사인데 국승두 이사장이 자기 벌금 맞은 것은 절대 말 안 해. 깜쳐라. 그리고 나가 다른 건으로 개인 일탈 문제로 벌금 맞았다고 해서 징계한다고 여러분한테 메시지 7번 보냈어요. 네. 공고 7개월, 8개월 동안 했습니다. 충전소하고 저기 게시판 2층에 뭐라고 했냐? 장대훈 이사 징계했다, 자격정지했다. 이사들이 동의 얻었다. 다 거짓말입니다. 이사를 동의한 이사 없고 결의한 적 없고 그랬다가 6월달 회의에 내가 참석을 하니까 나한테 안내문도 안 보내고 회의 자료도 안 보냈습니다. 정순태 감사한테 두 사람한테 안 보냈어요. 가니까 회의 자료가 좌석이 없어. 내가 방청석에 있는 의자 갖다 놓고 앉았습니다. 내 자리에. 앉으니까 국승두 이사장이 얼마나 힘이 센가 나를 와서 함부로 달아버렸어요. 심하게 나를 달았어요. 그래서
나는 차려다고 가만히 당했습니다. 당했는데 누가 112로 신고를 해버렸어요. 하도 나를 심하게 다루니까 112로 신고해서 112가 출동을 해버렸어요. 내가 고소한 거 아니에요. 112가 출동을 해가지고 왔길래 내가 이랬습니다. 이사 업무 방해하려고 폭행한 겁니다. 내가 이랬어요. 근데 이 경찰들이 좀 단순하고 무식해 갖고 업무 방해에 대해서는 별로 안 따지고 폭행당했으면 근거 갖고 진도서 갖다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북부서에서 조사해가지고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검사님 앞에서 우리 이사장님 했던 말 내가 복귀해드릴게요. 검사님이 뭐라 하냐? 장대훈 씨한테 맞았습니까? 물었을게요. 맞았습니다. 어디 맞았어요? 맞아갖고 그 통장에 다 있습니다. 이랬어요. 국순도 이사장이. 이렇게 나랑 간 사람이 국순도 이사장, 장대훈, 김성룡 감사 셋이 갔어요. 셋이 다 해가지고 다 피해자로 112에 신고돼가지고 입건이 낸 겁니다. 그래가지고 갔더니 나한테 맞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동영상을 바라갑니다. 나 안 본다고 했어요. 왜? 검사님 물어봐요 나한테. 왜 안 봅니까? 그래서 내가 저는 그럴 줄 알고요. 가서 당한 대로 다 당하려고 마음 먹었으니까 내 행동은 이상이 없을 겁니다. 나랑 동영상 안 볼랍니다 했고 국순도 이사장 김성룡 감사 검사님 셋이서 동영상을 봤어요. 국순도가 제출한 동영상 보니까 내가 때린 것이 없어. 검사님이 다시 묻습니다. 동영상 보고 나서 국순도시 장대훈 씨한테 맞았습니까? 그냥 예. 어디가 있습니까? 동영상이 있습니다. 동영상을 내가 조작했습니까? 없는데요? 그러니까 예? 깜짝 놀래. 그때상 뭐라 하냐? 장대훈 씨한테 맞았습니까? 지금부터 뭐 정식으로 처리합니다. 맞았습니까? 그냥 말을 못해. 다시 또 물어. 장대훈 씨한테 맞았습니까? 라고 하니까 아닙니다. 검사님 뭐라 하냐? 장대훈 씨한테 처벌 불원서 쓰세요. 그랬어요. 예, 그랬어요. 이건 고소사건이 아니라 112 인지사건입니다.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이 적발된 사건 현행범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때린 적이 없으니까 나는 그분이 저를 국순도 이사장이 처벌 불원서를 내게 된 겁니다. 이제 국순도 이사장한테 묻습니다. 검사님이 또 물어요. 김성룡 씨하고는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물으니까는 나는 합의하고 싶은데 김성룡 씨가 그렇게는 안 할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검사님이 뭐랍니다. 당신 말만 하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 옆에서 김성룡 검사가 가만히 있다가 저는 처벌 받아보랍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정을 시키고 검사님 말씀 받들어서 두 분이서 합의를 하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한 두세 차례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김성룡 검사가 검사님 말씀 받들어서 저는 그러면 합의를 하랍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처벌 불원서를 넣습니다. 그럼 내 것만 남았잖아요. 검사님 딱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뭐라겠냐. 국순도시 당신은 장대훈 씨에 대해서 처벌 받으세요. 장대훈 씨가 합의를 해준다 해도 내가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괘씸죄 걸려가지고 나는 벌금 몇 푼 나올 줄 알았어요. 괘씸죄 걸려가지고 벌금 500만 원 구공판으로 넘긴 겁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조합원들한테 수십 차례 고소해가지고 틈만 나면 고소해가지고 그 검사님한테 자료 제출한 거 회의록을 허위로 조작을 해서 날조해가지고 제출했습니다. 예? 부도덕한 양심도 없는 사람이에요. 자, 이 정도 그 말씀드리고 그 500만 원 벌금은요 마치 내가 고소해가지고 그렇다 하는데 나는 고소 안 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112 사건으로 인지돼가지고 다 피의자로 입건돼 쌍방으로 다 피의자로 입건되는데 저는 때린 사실이 없는데 검사님 앞에서 거짓말했고 괘씸죄 걸린 거예요.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럴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